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완트예요. 트랜지션은 여행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조금 전형적인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 트랜지션의 순서는 본인이 정하는 건데 어떤 단계를 가기 위해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결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시즌2 드디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건가요? 오늘은 트랜지션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 전 시즌 1에서는 트랜지션이란 무엇인가 그냥 용어 설명 정도로만 짚고 넘어갔었죠. 오늘 드디어 좀 전반적인 과정이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 퀴어계에서의 트랜지션이란 무엇인가 일단 또 용어 정리부터 설명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트랜지션이란 지정 성별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맞지 않은 경우에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맞게 사회적 성별을 변화시켜 가는 과정, 그 과정 자체를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누가 트랜지션을 하는가? 트랜스 남성, 트랜스 여성 혹은 그 성별 이분법에 벗어나신 어떤 논바이너리 분들이랄지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가슴 절제 수술이라고 한다 치면 꼭 트랜스젠더가 아닌 분들도 가슴 절제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제 진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내보진 않았지만 한 70% 정도는 트랜스 남성이 가슴 절제술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머지 30% 정도는 트랜스 남성분이 아니십니다. 넘바이너리 분들이 계시고 자기를 꼭 남성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가슴에 대한 디스포리아는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아니면 시스 여성분들도 받으시거든요. 가슴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불편하거나 가지고 있지 싶지 않다, 이러면서 그야말로 성별 정체성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또 대표적인 그룹은 이제 레즈비언 부치분들이 있죠. 이제 성별 표현이 이제 남성에 가깝다 보니까 운동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옷 입을 때 불편하니까 그렇지, 내가 원하는 핏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수술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레즈비언 분들의 가슴 절제 수술하면 할 얘기가 정말 많죠. 오히려 더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고민했기 때문에. 이게 트랜지션 이꼬르 탑 수술이 아닌데 탑 수술 받으면은 트랜지션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받으시면 이제 너무 좋으시니까 그래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다음에 에피소드 하나 따로 할 만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트랜지션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기는 어렵지만 외모의 변화, 복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성별 표현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의료적 트랜지션, 그야말로 의학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신체를 변화시키는 과정, 법적 성별을 이제 바꾸는 것도 트랜지션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트랜지션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완트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듣네요. 완전한 트랜지션 해가지고는 성기 수술까지 다 해야 트랜지션이 완료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트랜지션은 여행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여행 가면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다 가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여행과 비슷하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트랜지션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환자분 중에는 수술을 이제 다 받으시고 이제 가슴도 받으시고 밑에도 받으시고 했는데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남성으로 생활하시는 트랜스 여성분이 계세요. 몸에 대한 디스포리아는 이제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드니까 그거는 의학적 도움을 받지만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살기에는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괜찮다, 내가 남이 나를 남성으로 이제 대하는 것도 나는 그거 어차피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감수해야 될 불편이면 그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 얘기한 세 가지 트랜지션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트랜지션이라는 게 과정이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게 이제 실현 가능한 부분인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어떤 전형적인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트랜스 남성이면 정신과에 가서 일단 진단서를 받고 그 다음에 호르몬 투여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탑수술, 자궁적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행해지는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트랜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모니가 얘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경로를 봤지만 탑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호르몬 치료 없이도 할 수 있어서 탑 수술을 먼저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제 자궁절제 수술 같은 경우는 생식 능력을 없애는 수술이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는 아니더라도 정신과 진단서는 꼭 필요한, 어떤 단계를 가기 위해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꼭 그렇게 전형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렇죠. 결국 트랜지션의 순서는 본인이 정하는 건데, 이제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추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진과 상의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트랜스 여성분들은 좀 순서가 다른가요? 제가 볼 때 트랜스 남성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일반적인 경로는 처음에 정신의학과 진단을 받으시고 호르몬 치료를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약간 많이 갈리는데, 이제 외모나 복장의 변화, 이제 안면 여성화 수술, 목조 수술, 그리고 이제 목소리 수술 이런 것들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별 확정 수술을 받으시고 복자 성별을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물론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트랜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성별 확정 수술을 해야 성별을 바꿔주는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성별 확정 수술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뭐 안면 여성화 수술이나 목소리 수술을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동시에 시행하시는 용감한 분들도 있긴 하시죠. 법적 성별 정정이 후순위에 가는 게 보통은 지금은 일반적인 경우이겠네요. 사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적 성별을 바꾸는데 생식 능력을 제거하는 수술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트랜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호르몬 치료, 탑 수술까지만 하시고 이제 성별 정정하시는 분들, 트랜스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뭐 고환절제술만 하시고 성별 정정이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든 수술을 다 받지 않으시고 법적 성별을 받으시는 분들을 저는 비미수술 케이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술을 안 했거나 아니면 아직 안 했거나. 왜냐하면 성별 정정하고 나서도 원하는 트랜지션의 정도가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미수술 케이스도 성별 정정을 먼저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법적 성별 정정 과정도 점점 이제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트랜지션의 과정이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법적 성별 정정 과정도 저희가 에피소드를 하나로 될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하거든요. 예전에는 트랜지션에 있어서 대전제가 뭐였냐면 가역적인 것을 먼저 시행하고 비가역적인 것을 먼저 후에 시행한다. 그러니까 가역적인 거라는 거는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난 다른 호르몬 치료법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듯이 성별 확정 호르몬 치료로 되돌아가지 않는 신체 변화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술보다는 이제 호르몬 치료는 중단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환자의 의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이 수술 혹은 이 호르몬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변화를 알고 중단을 할 수 있는지, 중단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환자가 개인이 잘 알고 있다면,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거는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 환자분 중에 트랜스 여성분이셨는데 가슴 수술을 제일 먼저 하시고 싶었어요. 근데 받을 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호르몬 치료를 아직 시작을 안 하셨으니까 이게 첫 트랜지션의 단계가 돼버리면 약간 좀 의료진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환자분이랑 상담했을 때 환자분의 성별 정체성은 굉장히 확고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슴 확대 수술을 해드리고, 근데 이분이 수술을 하고 나서 더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제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더 확실한 이제 신념을 주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구나. 꼭 이거를 이렇게 환자한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분의 선택을 좀 저하시키는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반대로 네. 수술했더니 나 너무 후회한다. 그런 반대의 케이스도 있었나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혐오 세력들이 이제 그런 분들 이제 모셔다가 이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것을 D-트랜지션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사실 WPS 이제 가이드라인 8판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V-트랜지션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랜지션 하다가 이거 완전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고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젠더, 성별은 플루이드하다, 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또 팔판에서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혐오 세력들이 이 리트랜지션 하는 분들이 이제 스피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건강이 의료권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트랜지션을 하셨고 또 리트랜지션 하시니까 분명히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잖아. 거기에 맞는. 하지만 이게 이제 다른 편으로 넘어가면서 그분들을 포용할 수 없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놓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다 포함하기 위해서 이제 리트랜지션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제가 실제 진료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느냐? 뭐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적고 실제 리트랜지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어요. 뭐 예전에 가슴 확대 수술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여성으로 사셨는데 가슴 보형물 빼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런 믿음이 변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건 아닌데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살기에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리트랜지션이 아니죠. 아까 전에 얘기한 뭐 사회적 트랜지션, 의료적 트랜지션, 법적 트랜지션에서 한 분야를 이제 자기한테 편한 방법으로 살짝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네요. 방금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타인의 그런 게 개입이 된 거다 보니까 그렇죠. 네, 결국은 마음이 아프네요. 내가 나대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들이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다음 에피소드는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논바이너리 트랜지션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면 어떨까? 당사자분을 모시고 당사자분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게스트를 모십니다. 논바이너리 당사자를 모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